주간 리뷰 중에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나온 뉴스를 지금 하나 토픽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러셀 2000은 이 S&P 500을 비트한다. 이게 누가 그랬냐면 골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4개월 동안에 12%더 상승할 거고 S&P는 9% 상승할 거다. 즉 GS 골드만은 소형주 러셀 2000이 더 아웃퍼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쓴 거죠. 근데 그 전제사항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자율 상승하고 경제 성장하고 섹터 구성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요건들에 의거해서 소형주가 더 상승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썼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그러면 중소형사들이 그 이자율 부분을 이자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까? 이거를 이유라고 쓴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되니까 소형주가 더 잘 갈 거다. 이건 뭐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섹터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빅테크만 갔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땐 쭉 퍼져서 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자율 상승을 하면은 오히려 어 그러니까 테크 주식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뭐 이자율 상승하면 더 네거티브지만 지금은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계속 더 안전자산이라고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하고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의 세 가지 뉴스 여기서 3 헤드윈즈가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밑에 거 눌러보시면은 나오니까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스테이 롱거 하면서 이자 비용 버티면서 이렇게 잘 석세스해서 러셀 2000이면 최대 위험 자산이잖아요. 거의 지금 실제로는 주식시장에서 러셀 2000이 최대 위험 자산이에요. 제일 위험 자산 높다라고 보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러셀 2000이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침체가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된 한 주다. 이렇게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러셀 2000이 3.68%, 나스닥은 1.93% 훨씬 아웃퍼폼했죠. 그리고 그 진짜로 움직인 거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쭉 올라갔어요. 그쵸? 완전히. 이 처음에 이렇게 이 위에 거 이게 지금 러셀이거든요. 러셀이 위로 훨씬 더 점프를 했고 나스닥에 대비해서 그래도 맨 마지막 금요일에 이제 나스닥이 반등을 확실하게 해주긴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못 따라갔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월요일서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중에 화요일 날 보시면 여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색깔이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갑자기 급상승을 하죠. 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계속 위아래를 난리쳐요.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로 현물 ETF가 나온다. 뭐 그다음에 이 다른 피델리티 블랙락이 계속 뭐 ETF 신고했다. 근데 결국 금요일 날 불어가 났어요. 불어가 나면서 또 피델리티가 또 추가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자꾸 요즘 들어서 다시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레귤레이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고 어느 쪽에다가 넣어줄 건지를 갖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에 있어서 돈이 어디서 빠져서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은 올라가는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리바운드하는 부분들이 계속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는 하이넷워스들은 주식 포지션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픽스 인컴 쪽에다 많이 옮겨놨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 경험에서도 보면 홍콩에서도 부자들은 진짜 하이넷워스들 그러니까 몇백억 몇천억 가진 부자들은 주로 채권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5% 이상 올라가면은 특히 이제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10%대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국채가 5% 정도 나오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0%대 나오면은 크레딧 좀 안정적인 채권들로 기간 좀 잘 관리하는 것들로 찾아서 매치를 시키면은 한 10% 연으로 나오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채권으로 넘어갔다가 실제로 주가 폭락할 때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채권 쪽으로 많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금이 어디로 움직일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ETF가 나오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현금 부분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ETF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규제가 어떻게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같은 게 첫 번째 이제 화요일 날 이 부분인데요. 내구재 주문, 신규 주택 판매, 컨퍼런스 보드, 신뢰 지수 다 호조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침체 우려 악화되면서 러셀이 제일 강세로 떴죠. 여기 보시면은 그쵸? 그래서 러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세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다 패스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오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러셀이 더 점프를 했죠. 나스닥은 옆으로 질질질 기는데,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PC 발표되고, 그 다음에 PC 발표되고 먼슬리로 이제 MOM으로 0.1%밖에 발표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소비는 또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소득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약간씩 줄줄줄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거 끝나고 12시쯤 해가지고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금리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 불어 나오면서 비트코인 위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는 다시 올라서 그 전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현재는 수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근데 여기서 눈에 약간 띄는 건 이 부분이 있죠. 이제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가 빅스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옆에서 쭉 보시다시피 별로 없잖아요. 이 얘기는 이 뒤에 하루 동안에 이 변동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이날이 6월 30일이었잖아요. 6월 30일은 반기 말이죠.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7월 3일자로 움직이면서 주가 변동이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원데이 빅스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원데이 빅스인데 아마 월요일이 반장일 거예요. 이 주식시장도 그 풀로 6시간 7시간 하는 게 아니라 반만 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조기 장을 종료시킬 거예요. 7월 4일 휴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대 부분이 시간이 짧은 부분들도 이렇게 프라이싱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결과를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대형은행들이 지역은행들이 문제가 발생을 해도 또 대형은행들이 M&A로 사서 실질적으로 지역은행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미 시장에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X랑 그 다음에 이자유 시장 쪽에서 보시면 크게 움직인 거는 별로 없어요. 1% 이내로 움직였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호주 달러던 유로 선물이던 위안화건 뭐 원 달러던 옌이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요일 날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달러 강세가 됐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약화가 됐으면은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 약화하면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머디티 값이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 침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상품 가격들이 어느 정도는 상승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정화되니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적은 게 돼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볼 수 있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GDP QOQ로 2% 나오니까 결국 침체 없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고 그러고서 이제 파월은 2번 금리 인상 발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현실화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번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만 하는 건데 근데 아직도 시장은 한 번만 하는 걸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앞에서 본 거 똑같이 PC 낮게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우려가 약간은 인플레이션이 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꼭 올려야 돼? 그냥 스테이롱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금리는 조금 더 떨어져 주고 그러면서 달러는 약간의 약세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렇게 쭉 올랐죠. 그러면서 문제는 상당히 금리차가 이렇게 계속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지는 거에 베팅을 하려고 하면은 단기 채권은 매수하고 장기 채권은 매도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ETF 부분도 숏텀 부분을 매수하는 게 그 장기채 쪽을 갖다가 매도하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앞에 것만 매수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스테이롱고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지난주에 키는 애플이 3조 넘은 거, 시총 3조 달러 넘은 거. 예, 그래서 4.5%가 올랐다. 나머지 대비해서는 제일 많이 올랐죠, 애플이. 그간 제일 덜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신고가 갱신하면서 가는 거라서 애플하고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골드만이랑 했던 거 이제 서로 이제 비즈니스 접는다라는 게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리테일 관련, 그러니까 완전 그 뭐 페이먼트 쪽 관련해서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게 돈 벌기는 되게 어렵다. 라고 해서 이제 골드만도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판매 쪽 완전 소비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 개미들, 완전 소액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도 기본적으로는 페이먼트 쪽이 오히려 더 포커스지 기본적으로 리테일 뱅킹 쪽에는 그렇게 포커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매크로 데이터들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듀라블 굿 오더, 그러니까 내구재 판매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마이너스 1이었는데 1.7이니까 엄청 잘 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뉴홈 세일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7 포캐스트 했는데 12.2니까 의외로 세일즈도 엄청 잘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도 104, 103 예상했는데 109 엄청 잘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장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예상보다는 실적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적게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 같다는 코멘트들이 나오니까 컨센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파월은 이제 2번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나이키 실적 나쁘게 나오고 중국 얘기 나오고, 그래서 중국 경제 회복 더디다. 그리고 실제로 북미는 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코멘트들 나오니까 이제 나이키 나오면서 진짜로 이거 두 가지는 제일 큰 악재 두 가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이 두 가지 뉴스는 최대 악재인데 이 두 가지가 나이키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별로 안 좋았죠. 그 주가는 좋았죠. 나이키는 이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GDP 같은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2%가 QOQ로 나와버리니까 1.4 예상했는데 2 나와버리니까 실제로는 이거 이제 침체는 아니네. 마이너스가 나와야 침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은 이제 퍼스널 인컴, 그 다음에 코어 PC들 나왔는데 인컴은 0.3 예상인데 0.4, 그러니까 더 높아졌죠. 그 다음에 개인 소비는 오히려 낮아졌죠. 그러니까 소비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 PC들도 마찬가지 예상대로 그냥 0.3 코어도 그래 버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이제 코어 아닌 PC는 0.1 나와 버리니까 0.2 예상에서 0.1로 더 나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도 실제로 높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요일 날 랠리를 펼쳤던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냥 펀더멘탈리 나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좀 바뀌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4일 날은 휴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매뉴팩처링 제조업 PMI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제조업 PMI 나오고 그래서 제조업 PMI들이 지금 포켓 50 이상인데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게 나와서 50 이하로 내려가거나 이러면 이제 중국 얘기는 더 심하게 나빠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도 제조업 PMI 실제로 46.9에서 48 예상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잘 나오고 있다. 잘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의록 나오고 FOMC 회의록 나오고요.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서비스 PMI 나오고 서비스가 뭐 강하다 이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11시 발표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PMI들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PMI 지표들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미국 무역보다는 실제로는 중국 무역 쪽이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키는 이제 비고용 지표들 비농업 고용 지표들하고 그리고 난판 페이롤 그게 난판 페이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실업률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포커스가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3.7, 3.7 그냥 예상 그대로인데 지난번이랑 똑같이. 근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예상하고 크게 벗어나고 있지가 않아서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임팩트를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리고 이제 아월리 어닝 같은 경우는 약간 증가 예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임금 올라가냐 낮아지냐 했을 때 앞에서 나왔듯이 약간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시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얘기들에 대한 어느 정도 클루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